알로하, 하와이에 살고 있는 혼입니다.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는 이곳 하와이에서 아직까지는 재밌게 살고 있지만 살아보니까 제가 느낀 나쁜 점,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험 그리고 의료시설입니다. 의료보험은 우리나라에 제가 있을 때 너무나 잘 갖춰진, 정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봤을 때도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보니까 정확하게 비교해 드릴 수 있는 게, 한국에 있을 때 저, 와이프, 아이, 그리고 장인, 장모까지 해서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17만 원 정도? 자, 그럼 다 합쳐서 20만 원이라고 하고요. 20만 원 정도 냈는데 이곳에 딱 넘어와서 1년차, 2년차는 돈을 벌어도 의료보험이 없이 지냈고요. 지금 4년차, 지금 스몰 비즈니스 하면서 의료보험을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6배가 뛴 1000불. 우리 가족, 와이프, 저, 아이만 했는데 여기 의료보험료가 1000불이더라고요. 환율 치면 대략 6배 정도 되겠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1000불 정도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의료보험료는 비싸지고요. 그리고 다 1인당 맥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아니라 1인당, 저, 와이프, 아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합쳐서 내는 그런 시스템이고, 1년, 2년 차에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물론 이곳은 의료보험을 해주는 회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 구할 때 의료보험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1년, 2년 차에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몰랐는데 이제 1년 지나고 다음 새해 연초에 세금 보고할 때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안 했던 벌금, 페널티도 900불을 낸 적이 2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거죠. 그게 이제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꼭 갖고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생기면서 의료보험을 안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곳은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의료보험이 없으시고, 왜냐면 비싸니까 일단 없으시고, 그래서 약간의 편법이라고 하긴 뭐하고 약간의 변종이죠. 변종을 해서 연봉을 낮춰서 세금 보고를 하는 거죠. 해서 의료보호증, 그러니까 무료로 아니면 낮은 금액, 저렴한 금액에 의료보험을 살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변법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살짜리 아이랑 왔기 때문에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아이나 65세 이상은 그 기준이 있어요. 3인 가족 기준으로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400불 이상 못 벌면 아이는 해줘요. 엄마 아빠는 안 해주는데 아이는 의료보호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언제든지 무료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호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하게 돼서 돈을 벌게 되면 그거를 꼭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계속 의료보호증을 받고 아이를 공짜로 의료시설을 이용하다가 연봉이 확 올랐는데 그거를 신고 안 했다 그러면 또 벌금을 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곳 하와이에서는 병원을 안 가요. 병원 안 가니까 의사들이 돈이 안 되니까 보통 캘리포니아나 이쪽으로 많이 가고, 딱 있어야 할 인프라만 있는 정도.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은 이빨 치과나 이런 시술하러 갈 때 아니면은 암 검사하러 갈 때 한국 가서 많이 하시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민자로서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원초적인 그 그리움이 있습니다. 뼛속 깊이, 마음속 깊이에서 올라오는 원초적인 그리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올지는 몰라요. 예를 들면 가족에서 올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의 그리움, 아니면은 만남이나 술자리, 친구들과의 이런 모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그리움,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그리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추어탕이라든지 아구찜, 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주기적으로 옵니다. 주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뼛속 깊이 오는 원초적인 그리움이
항상 옵니다. 이렇게 이 곡선을 타요. 상승 곡선, 하락 곡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웠다가 또 잠깐 잊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곳 하와이는 의외로 해산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사계절이 뚜렷하고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먹거리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고 너무 하여튼 그립습니다. 뭐 오징어 회라든지 멍게회,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요. 하여튼 너무나 그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그립고 그게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면 단점이죠. 세 번째는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스스로 확인을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놀러 가다가 예를 들면 맥도날드 들려서 같이 나눠 먹으려고 뭐 5개를 주문해서 사갖고 바닷가에 갔는데 열어보니까 4개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업원들이 살짝 나사가 풀려 있어요. 그래갖고 거스름돈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그러니까 내가 산 거에 대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낭패 보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씩 꼭 당해요. 아까 말씀드린 햄버거 사건, 그리고 예전에 거스름돈도 있었어요. 거스름돈을 잘못 준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뭐 A, B, C, D 이렇게 샀는데 A로 다 찍는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꼭 일어나요. 물론 반대인 경우에는 땡큐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싼 물건이랑 싼 물건이랑 섞어서 샀는데 싼 물건을 다 찍었다. 그런 거는 괜찮죠. 근데 반대인 경우 있죠. A, B, C, D 했는데 A가 제일 비싼 물건인데 A로 4개를 다 찍으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빼먹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영수증, 물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하는 습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언어 플러스 팀 문화입니다. 언어는 뭐 평생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공문서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뭐 이곳의 모국어가 영어다 보니까 영어가 안 되면은 정말 답답하고 정말 놓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이죠. 말 그대로 제가 3주 전, 2주 전에 대구, 경북,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미국으로 번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문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뉴스, 속보에 대해서 항상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언어가 안 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안 갔어요. 어디냐면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안 갔습니다. 왜냐면 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어치 먹으면은 1,500원 정도 아니면 1,200원 정도 꼭 팁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룰이거든요. 그래서 팁 문화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이나 투고하는 데로 많이 가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가이드 생활을 1년 반 정도 했잖아요. 근데 가이드 생활도 어쩔 수 없이 팁으로 된 직업이죠. 그러니까 팁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역시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그 상황이 닥치니까 이제 나중 돼서는 저 같은 경우도 팁 내는 게 그렇게 안 아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당연히 낸다 이런 생각으로 내고 있는데 팁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중고등학교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알바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이런 서빙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그런 일을 시작해서 그런 팁을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같이 이제 30, 40대 되면은 그런 어린 친구들 보면 팁 더 주고 또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이제 이곳의 문화니까. 근데 어쨌든 그 팁이 너무 아까워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거의 식당 같은 데를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5번째는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장점 편에도 있었지만 느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단점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한 예로 저희가 이사할 때 인터넷 변경 신청을 한 달 전에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이사 와서 면허증 다시 재발급받고 주소 바꾸는데 3달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곳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약하고 이래야 돼요. 그 면허증 있죠. 면허증 재발급 받는데 가는데 예전에는 그냥 줄을 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호표도 아니고 줄 서서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이제 예약제로 바뀌면서 예약을 하려 했더니 보통 3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3달 정도 돼야 예약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잡고 면허증 그 주소 바꾸러 갔는데 거기 이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시스템이 너무 잘 돼서 이제 줄도 없고 업무 처리도 빨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자기네 생각이죠. 예, 자기네가 뭐 편해진 거지. 저는 3달 정도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변경했는데 참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너무나 모든 것들이 느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걱정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그대로 이거 미국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히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었다. 대한민국이 빨리 말 그대로 홍역을 치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재기하고 막 그러는 게 그 사람들이 휴지를 살 때 저는 사실 놀랬거든요. 그렇게 자기 그 똥꼬가 소중한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이곳의 분위기가 정부를 못 믿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이곳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 아니면 본인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이런 마음들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곳 하와이는 섬이다 보니까 물자를 모두 외부에서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제 막 본토가 다 셧다운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하니까 그런 공포가 있는 거예요. 물류가 원활하게 못 올 거라는 공포. 그러다 보니까 이곳 특히 섬 사람들이 조금 더 쫄보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거 터지고 지금도 사재기하러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휴지를 쓰고 만약에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번호 부책 쓰고 와이프나 애기는 휴지 쓰라고 할 건데 그런 좀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많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또 뭐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5가지 나쁜 점이 있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살아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라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할로 감사합니다.